우리 몸에서 대동맥은 온몸의 장기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인체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손상이 발생하면 차량 흐름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도 대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포우리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고윤석 과장 오랜만에 또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자주 오시니까 더 좋네요.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 일단 대동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처음 듣는 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동맥류. 네, 그래서 일단 대동맥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대동맥이죠.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다 말하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신 표현이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깨끗한 피, 네.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빨간 피가 대동맥으로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팔다리로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대동맥이 나오는 혈관이 대동맥이고 그 대동맥이 처음 나오는 부위를 상행대동맥이라 그러고 이제 상행대동맥이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서 뇌를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맥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 가슴 부위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동맥궁, 아취라 그러는데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동맥궁에서 뇌하고 팔로 가는 혈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다 장기들이 심장보다 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동맥궁을 돌아서 다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거길 이제 하행 대동맥이라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죠. 네. 상행은 위로 올라간다. 대동맥궁은 돌아간다. 하행은 내려간다. 그래서 그 하행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뱃속 안에 있는 장기하고 다리 쪽으로 이제 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대동맥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 대동맥, 대동맥궁, 하행 대동맥 이렇게도 의사들이 설명하지만 네. 이제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거는 있는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횡격막 위에 있는 대동맥은 그냥 흉부대동맥이고요. 복부로 이제 들어오면 복부대동맥. 오히려 이게 더 쉽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네,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깨끗하고 영양분을 머금은 피, 빨간 피. 이게 바로 대동맥을 흐르는 피이고 우리 몸 곳곳에 좋은 요소들을 전달을 해주는 피다. 네. 예, 그런 고속도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조금 네. 낯설어요. 두 개의 병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류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혈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방송도 많이 나갔지만 주로 뭐 동맥경화 이런 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네네. 저희가 좁아지고 막히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류는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벽이 이제 약해지면서 넓어지는 거고요. 넓어질 때 문제는 뭐겠습니까? 터지는 거죠. 벽이 팽팽하다가 늘어나면 느슨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험하고 박리는 조금 더 무서운 병입니다. 박리는 찢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찢어지듯이 혈관도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 벽이 아무리 얇아도 3개층으로 돼 있어요. 네. 이제 피가 흐르는 제일 안에서부터 이름은 쉬워요.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3개층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내막하고 중막이 찢어지는 게 대동맥 박리입니다. 그러면 대동맥류 이후에 대동맥 박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대동맥 박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뭐 순서적으로 봤을 때 대동맥류를 먼저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동맥류 왜 생길까? 그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아까 막혀서 이제 막힌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늘어지고 하면서 좀 넓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왜 막히고 왜 넓어지고 왜 늘어지고 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막히는 거는 아니고요.
동맥경화 때문에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좀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동맥류의 원인은 결국 삼고질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담배. 담배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혈관 질환들하고 다르게 그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잘 생기세요. 그 원인은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혈관벽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동맥이라는 데는 대동맥 그 심장에서 처음 나오는 고속도로니까 심장의 압력을 그대로 받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약해지면 자꾸 그 압력 때문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팽창되고 수축되고 다시 팽창되고 수축되고 이게 원활히 돼야 되는데 팽창된 상태에서 이 벽에 뭔가 그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축되는 거를 못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노화랑도 좀 관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연세가 많아질수록 대동맥류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이제 80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런 대동맥류라는 질환도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대하실 때 조금 건강 검진하실 때 이런 면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뭐 협심증에 대해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당뇨발에서도 또 이야기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동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대동맥이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가잖아요. 그럼 대동맥류, 대동맥이 팽창된 상태에서 커진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는 그럼 이게 단순히 심장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서 다 발생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 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맥류라는 말은 동맥이 다 늘어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대동맥이 아닌 뭐 다른 작은 동맥들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동맥이 늘어나는 거는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물론 이제 동맥이 터지면 대부분 치명타가 되죠. 근데 이제 잘 터지지 않는데 대동맥류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냥 심장의 압력을 그대로 받고 가장 큰 혈관이고 그다음에 그게 터지면 그냥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네, 거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대동맥류는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나 다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행대동맥에도 발생할 수 있고 대동맥궁에도 발생할 수 있고 하행대동맥에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발생되는 장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복부 대동맥류는 이제 콩팥동맥, 우리 신장으로 가는 동맥 아래쪽이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흉부, 가슴에서는 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복부의 대동맥류라고 한다면 배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좀 되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격이 뭐 교통사고죠. 가장 큰 충격 교통사고나 이제 떨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런 건데 그럴 때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동맥 박리가 더 파열이나 박리가 더 많은 경우고 대동맥류는 어쨌든 고령 그다음에 삼고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지금 대동맥류가 너무나 위험한 질병이니까 대동맥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전조 증상이 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상. 제일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없나 보군요. 우리가 대동맥류를 일컬어서 침묵의 암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부분 90% 이상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고요.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복통이라든가 특히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에 복통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이씨 와서 대동맥류가 발견되면 그건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리고 뭐 그냥 복통이 있다고 다 병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약사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그게 파열되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침묵의 암살자. 그러면 파열되면은 돌아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무서운데 파열되기까지의 그 증상, 그러니까 파열되기 전까지의 그 복통 뭐 말씀하셨는데 복통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제 복통도
파열된 다음에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이제 파열된 다음에 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복통을 그렇죠. 느끼시게 터진 되는 거니까. 거죠. 예. 물론 터진 경우도 병원만 빨리 오시면 됩니다. 음. 병원만 빨리 오시면 되는데 이제 참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치료가 늦어지면 정말로 환자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쨌든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건데 내 몸 안을. 네, 맞습니다. 이 대동맥 안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한지, 대동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대동맥의 탄력성까지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2년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 특히 가족력, 네.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근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 그 연세 때 65세 때 75세 때 한 번 정도 대동맥 CT라든가 아니면 그냥 조영제 쓰지 않는 CT에서도 커져 있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CT 검사를 통해서 커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조그만한 대동맥류가 시작됐다. 그럼 시작됐다고 바로 저희가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고 뭐 너무 이건 위험하다 그럼 6개월에 한 번 검사하실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십니다. 여자들이 5년이나 더 늦네요. 이유가 네. 특별히 있나요? 남성분들이 더 빨리 오는. 남자분들이 혈관이 더 약해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자기 호르몬 있잖아요. 먹는 거 말고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에스트로겐이 혈관 보호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혈관병이 생겨도 대부분 폐경된 다음에 5년에서 10년 돼야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남자는 그냥 30대 때부터 혈관이 이제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더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육 힘이나 이런 건 남자가 세지만 혈관 힘은 여자분들이 세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대동맥류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오늘 이제 과장님 뵙기 전에 좀 알아봐야지 하고 검색을 했는데 자가검진법이라고 해서 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 미국의 예일대학 병원의 대동맥류 연구소에서 네. 자가진단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나 대동맥류 있나 봐. 저도 해봤는데 저도 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엄지로 손바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접어봤을 때 접어서 여기를 가로질러서 넘어가면 대동맥류의 전조 증상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까? 이거 믿어도 돼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원 갈 뻔했어요. 양쪽 다 되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네.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좀 너무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위험인자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위험인자로.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방송 보시고 막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면 오히려 그냥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저 걱정돼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그렇죠. 낫습니다. 네,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을 더 많이 사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거짓 정보다, 가짜 뉴스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대동맥류 진단과 치료는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가 쉽게 되는 질환인가요? 네. 굉장히 이게 또 제 말 들으면 낙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병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일단 진단은 이제 초음파나 CT로 하게 되고요. 이제 초음파는 그냥 이 대동맥류가 있다 없다 정도 네.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이제 치료의 방향이라든가 치료의 적응증이라든가 결정하는 건 CT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행 대동맥이나 대동맥궁에 생긴 대동맥류는 어쨌든 수술적 치료가 가미가 돼야 됩니다. 가슴을 열고 수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 더하기 시술이라는 하이브리드 이제 치료 방법이 있어요. 네. 최소 수술을 하고 시술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고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음. 시술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시술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시술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너무 젊으신 분들에 가끔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가족력이 너무 세게 작용을 해서 음. 뭐 50대에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음. 이제 시술을 해놓으면 음.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서 대동맥 모양이 바뀌어서 또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젊은 나이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로 그냥 권해드리고요. 이제 뭐 70세 이상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시술로 해결을 해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흉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대단히 좀 그런데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동맥류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제 다행히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수영장도 가야 되고 이렇게 노출이 있는 이런 경우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흉터에는 집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동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하신 대동맥 박리. 네.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 파열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왜 생기나요? 이거는 이 아까 대동맥류보다는 생기면 압니다. 환자가 압니다. 그게 또 하나 다행인 면이긴 한데 네. 주로 어떨 때 생기냐면 이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올라간 혈압이 혈관의 약한 부위를 세게 빡 치면서 그 부위에서 쫙 찢어져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고 대부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생깁니다. 힘을 팍 줄 때. 네. 그럼 고혈압이신 경우에만 조심하시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혈압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90% 이상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인데 10%에선 고혈압이 없어도 이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내가 지금 박리가 생겼다. 네, 대동맥 박리는 주로는 흉부에서 많이 생깁니다. 복부보다는. 그래서 엄청난 흉통이 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심근경색도 엄청난 흉통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근경색은 막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인데요. 이거는 칼로 푹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등으로 쫙 방사통이 뻗칩니다. 등 쪽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면서 등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우시죠. 그런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아십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어떤 고통일까 싶긴 한데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세요. 응급실로. 이게 또 갑작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쵸. 응급실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대동맥 박리가 발생 위치에 따라서 또 이거를 사망 위험도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던데. 네, 굉장히 이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이제 상행대동맥, 자꾸 상행대동맥, 흉부대동맥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상행대동맥, 심장에 가까운 부위에서 찢어지면 그건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거기서 찢어지면 1분당 환자 사망률이 0.1%씩 올라갑니다.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행대동맥, 그다음에 대동맥궁에서 찢어지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동맥궁을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혈관들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흉부 대동맥 중에도 이제 하행 대동맥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슴에도 그 부위는 저희가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앞에서 찢어진 부위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 피부를 봐도요. 한 번 잘 찢어지는 사람은 다른 데도 잘 찢어지거든요. 네. 박리가 한 번 일어나는 분들은 다른 곳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질문이세요. 피부처럼 대동맥 박리도 한 번 생기신 분들이 또 생기고 계속 밑으로도 쭉 진행돼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른 혈관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생기신 분들은 혈압 관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맞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혈압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혈압약 중에 맥박수를 조절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맥박수도 올라가면 그런 압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맥박수도 분당 60회
조절. 정도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음식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혈압약 드셔도 갑자기 짠 음식이 들어가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 피하셔야 되고 담배 당연히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환자분들 외래로 오실 때 혈압 재시기 전에 담배 절대로 피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담배 피고 들어오면 혈압이 15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그다음에 술도 그냥 뭐 맥주 한 주 잔 정도로 끝내셔야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만큼의 과음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 우리 동키 여러분 분들 중에서 애주가가 많으시거든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미리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눌 거다라고 했더니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나서 생존율이 길지 않다고 하던데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20년 이상 생존할 수도 있나요? 젊은 나이에 만약에 진단을 받는다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동맥 박리가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수명이 짧은 거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자꾸 시술도 해야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은 20년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이제 아마 걱정하셨던 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잘 찢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 농구 선수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수명이 굉장히 많이 짧아질 수 있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이 조절을 잘 하시고 관리 네. 잘 하시면 20년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병원을 가까이 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박리는 특히 의사랑 좀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고윤석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대동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방금 이제 뭐 짠 음식 먹지 않는 거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건강한 분들도 우리도 좀 조심해야겠어. 대동맥은 진짜 위험한 곳이야. 관리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무슨 병이든 예방이 중요하지 그럼요. 치료보단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생기게 그러니까 생기더라도 더 나중에 그러니까 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예방법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압 조절, 당뇨 조절, 뭐 콜레스테롤 조절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제는 우리 다 잘하실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꾸준한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을 같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근육 운동을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 역기 들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근육 운동은 좋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근육에 힘주는 운동들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주먹 꽉 쥐고 있는 운동. 그냥 쭉 팔 펴고 꽉 쥐고 있는 그게 다 근육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 근육 운동을 그 유산소 운동 1시간 하시고 근육 운동 20분 하시고 요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삼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남자분들은 아까 65세, 여자분들은 75세 넘어가면 물론 그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바쁘실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연세들이 네. 이제 못 하시면 이제 조금 한가하신 연세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1시간 유산소 운동, 20분 이제 근육 운동 이렇게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드시는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 절대적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시는 소금 양의 반을 줄여서 드시는 걸로 요령을 좀 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쉬운 요령은 반이나. 찌개 국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반 줄이는 겁니다. 찌개 국물 안 먹기, 건더기 중심으로 먹기. 그다음에 네. 그 우리 탕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소금은 넣지 말고 후추. 왜냐면 우리나라 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아무것도 안 드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기름기 많은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면 좋은데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삼겹살을 2번 먹었다. 그럼 그냥 한 번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기 안 드셔가지고 근육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안 되시고요. 네. 3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되 기름기 많은 음식, 뭐 치킨류죠, 뭐 튀김류 그런 거를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치킨을 즐겨 먹었는데 반으로 꼭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젊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특히나 우리 대동맥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잘 아셨죠?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또 모시고 우리 건강 지키는 방법 좀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열려 있습니다, 과장님. 네. 네, 오늘도 고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